저는 여기 국제 세명성교회라고 여기서 한 6, 7km 됐는데 교회 담임 목사 주 영광이고요. 원래 알던 분들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영화 시사회 때 한번 뵙고 그때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가지셨던 질문이나 궁금하셨던 것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제가 앞에 좀 듣고 왔는데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싸우시잖아요. I'm dead 하고 I'm king 하는 장면. 네. 그 상대방 흑인 분이 현지 그 거기에 쓰레기장에 사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데 저렇게 몸이 좋을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케냐 배우들 섭외할 때 사실 제 능력으로는 또 제 인맥도 안 되고 그럴 때 그 현지 그 함께하는 사람한테서 저희 근무하고 계시는 그 간사님을 통해서 현장의 지부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게 됐는데요. 그 지부장 역할로 나왔던 그 배우가 한 명 있어요. 여자 배우 거의 주인공 역할처럼 나왔는데 앨리스 왕갈이라는 배우입니다. 원래 배우예요. 그 앨리스 왕가리 배우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드라마나 여러 가지 막 K-팝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운 겁니다. 누가 이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 앨리스 왕가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명의 배우들을 저희가 또 알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오디션도 보면서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가 배우야 배우. 현장에 그 주민이 아니라 배우입니다. 실제 배우인데 네, 아주 리얼하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나 자기가 뭐 준비하면 되냐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연기를 해주신 겁니다. 실제 배우입니다. 네. 아, 그 여자분은 한국어를 그 케냐에서 배우셨다는 거죠? 아, 네. 독학으로. 야, 이거 가능한 건가요? 너무 잘하시던데. 어려운 말 다 알아들으시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 그러면 두 분께 제가 대표로 여쭤볼게요. 한국인 질문을 안 하니까요. 네. 그 감독님 버전 그리고 배우님 버전으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나 아니면 촬영 중에 가장 어려우셨던 장면 어디이실까요? 가장 어려웠던 장면은 이제 제가 딸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제가 어려웠는데요. 되게 추웠어요. 겨울이었고 주변에 계속 소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딸하고도 교감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촬영할 때 갑자기 만나서 촬영하는 거니까. 근데 과연 이 내 죽은 딸과의 진짜 이별을 이제 해야 되는 장면이 사실 영화가 다 거의 끝나고 이제 감정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 씬을 찍으면 좀 더 편할 텐데 그걸 찍고 저희는 케냐를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찍어야 되는 거여서 감정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은데 우는 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약간 삶의 그 힘든 것들을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어떤 감정적으로 좀 잘 이입이 됐는데 왜냐면 또 저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뭐 오래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부모로서 정말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떠나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겪은 적이 저희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거 정말로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는 어땠을까라는 걸 저는 좀 겪어본 것 같아서 그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잘 나왔던 거고 더 어려웠던 거는 그때 소음이 많아가지고 그 장면을 더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빙은 이제 1년 지난 후에 얼마 전에 이제 더빙을 했는데 그 감정이 사실 어렵죠. 그때 감정과 이 더빙 화면을 보면서 예영아 부르고 이 감정이 다시 똑같이 입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감정이 잘 전달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영화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나름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컨테이너 폐공장에서의 그 장면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장면은 그 주인공의 죄책감과 그런 상실감이 빌어낸
꿈의 공간이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빛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해저 이말리아와 같은 곳이다. 이 주인공의 세계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해저 이말리아와 같은 그런 곳에서 주인공이 그 딸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면서 못다한 시간들을 그 폐공장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건데, 그때 이제 바리스타가 나타나서 좀 위안을 해주고 또한 좀 희망을 주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폐공장 씬을 찍으면서 아무래도 이 마사이 크로스라는 영화가 참 코믹 감동이라고 저는 말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이 깊이감 있는 이 장면을 잘 연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침 장면 같은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찍었는지? 네? 아, 그거 진짜 멘트도 네. 아니에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코믹 감동 드라마라고 했기 때문에 코믹적인 부분들을 확실히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케냐에서도 찍고 한국 와서도 추가 장면을 찍었었어요.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게 사실은 그 현지에서 저희가 그 스텝이 없었기 때문에 2명 딱 섭외를 했었어요. 현지 케냐 배우들을, 케냐 스텝들을. 그 분장 감독님이 직접 그 레몬으로 만든 그 지에몬가요? 그걸 가지고 입에다 넣으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걸 뱉으면 금방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뱉었어요. 물론 사람한테 뱉진 않았어요. 아, 다행이다. 사람한테 뱉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침은 어떻게 만드느냐, 계란 흰자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희 조 감독님이 상업 영화 현장에서 오래도록 그렇게 좀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란 흰자를 막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마사이족 추장 역할로 나오신 분이 배우는 아니거든요. 현장에 진짜 마사이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맞잖아요. 처음에는 그 동의해 주셨어요. 아이고 계란 흰자인데 괜찮아. 이렇게 동의해 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인상이 좀 많이 이렇게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우리 지부장님한테 잘 좀 말해달라고, 이거 한 번에 이게 안 되는데 몇 번만 좀 더 찍자고 간신히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또 여러 번 찍게 되었어요. 그 침 장면을 찍게 되었는데 좀 제가 좀 아주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찍긴 많이 찍었지만 보통 편집을 많이 해서 이제 포인트만 살리는데, 저희가 찍어놓은 거를 나중에 첫 시사를 했는데 굉장히 과하다. 다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감독님의 어떤 취향이 아닌가. 또 이제 똥 같은 것도 이제 제 집사람이 주로 그런 걸 만들었거든요. 서울에서도 만들고 케냐에서도 만들고 재료가 좀 달라요. 근데 그런 약간 지저분한 거에 어떤 그 코믹적인 부분이 좀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근데 그 침을 정말로 그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진짜로 많이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좀 오버했겠지만 그게 절대로 그냥 농담으로 그냥 거짓으로 한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동안 카페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여기 촬영 감독님이 사실 같이 오셨는데 감독님이 쓰러지셨대요. 쓰레기장에서 촬영하시다가. 예. 근데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를 살리는 이 영화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상황을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촬영 감독님이 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케냐 쓰레기 마을이 너무 냄새가 지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태프들조차 현지에 살고 있는 스태프들조차 내리기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스텝은 오바이트까지 하시면서 정말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사실 8년 동안 거의 쓰레기장을 1년에 한두 번 계속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던 것 같은데 정말 냄새도 심하고 저희가 강행군이었습니다. 독립영화라는 게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찍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촬영 감독님이 많이 이제 고생을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그 기립선 저혈압 일어나자마자 핑 돌아가지고 쓰러지셨는데 카메라를 잡고 쓰러지셨는데 그 현장에 있는 스텝이 그 카메라만 보고 했던 거예요. 감독님 보하라고. 사람이 넘어가는데 카메라만 잡은 거죠. 네. 당연히 저희가 규칙입니다. 현장에서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카메라 감독님 쓰러져도 무조건 카메라 살리는 게 저희의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고도가 높아요. 케냐가 한 1,500m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촬영 좀만 해도 피곤해지고. 근데 얘기했듯이 우리 카메라 감독님 한 분 있고
다른 분 한 분 계시고 오디오 감독님 이 3명밖에 없어요. 스텝이 얼마나 많은 걸 했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평상시 좀 약하세요. 운동도 잘 안 하시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카메라는 대체할 수 없지만 카메라 감독은 대체할 수 있다. 네. 이게 현장의 원칙이랍니다. 네. 네, 영화 현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그 질문 들어온 거 중에 재밌는 거 먼저 좀 여쭤보면 이게 아마 케냐인 것 같아요. 케냐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케냐에서 정말 은혜스러운 게 거기 선교사님 댁에 머물렀거든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스태프들 온다고 한 달 전부터 음식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20일 정도 있었는데 3끼 모두 한식으로만 해주셨어요. 네, 3끼 모두. 그것도 반찬 한두 개가 아니고 진짜 뷔페처럼 3끼를 이렇게 매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려움 없이 정말로 맛있게 먹었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는 감독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빈 컨테이너 속에서 아이를 찾는 장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 네. 아까 이제 초반에 설명을 좀 했지만 해저 이말리와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주인공의 이제 꿈의 공간이었는데 사실은 꿈에서는 자기 딸이 이제 살아 있는 거죠. 근데 다시 꿈을 깼을 때는 이제 현실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꿈 속에서의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하는 데 있어서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딸 예영이잖아요. 이름이 이제 예영인데 예영이가 그 컨테이너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했습니다. 설명은 안 했지만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딸 예영이에 대한 그런 애착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서는 떠나보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바리스타가 나타나서 이제 데려가도 되냐 이제 그만 놓아주고 뭐 물론 잊혀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판타지적인 느낌도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심오하게 나름대로 심오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상실감이 빚어낸 그런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질문 될 것 같은데 현지에 좋은 풍습이 아직도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좋은 풍습이 그 케냐 차원에서는 불법입니다. 할례도 불법이고 조언도 불법이고 그리고 아까 그 침 이야기를 했지만은 침도 어느 부족에서는 일부 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침 인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광객들은 그 침을 맞으려고 물론 사람의 그 진한 침은 아니에요. 물을 머금은 다음에 그 뱉더라고요.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마사이족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뱉더라고요. 그거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지금도 그 케냐 마사이족은 좋은 할례는 일부 부족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에도 3번째 부인이 막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문화인 겁니다. 그게.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불법입니다. 불법으로서 이제 근절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걸 고수하고 있는 마사이족 민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저희 학교 장면 나왔잖아요. 아이들 기숙사 같은 장면 나왔는데 그 학교에 그 기숙사에 있는 총 학교 학생들이 한 200명 되는데 그 기숙사에 있는 애들은 80명 정도입니다. 그 결연을 맺은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있는 거고 결연을 못 맺은 학생들은 몇 시간씩 걸어서 학교를 와야 되는 거고요. 그 기숙사에 똑같이 침대에 몇 명씩 자고 있고 또 그 중에는 똑같이 조언을 피해서 온 아이들이 이렇게 구출된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제 거 아니고요. 네.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혹시 혁준님과 부자 토크 개설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미있을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들 혁준이는 그 저랑 좀 달라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사람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로. 어쩌다 직업이 돼가지고 나서는 거지. 근데 제 아이는 계속 나서고 싶어해요. 여기 올 때마다 아빠 나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인사 시켜준 거예요. 항상 그게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혁준아 너 찬양할래? 네 좋아요. 그리고 작은 무대보다는 큰 무대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약간 보이기 싶어하는 아이인데 혁준이 토크 재밌죠. 예, 재밌고 전에 처음에 제가 찬양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몇 년 동안 이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연단의 기간 동안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저희 집안이 노래를 다 싫어합니다. 저 형도 그렇고 저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노래 자체를 싫어해요. 노래방도 잘 안 가고 이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저보고 찬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랑 와이프 3명만 볼 수 있는 유튜브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자. 대신 아무도 모르게 하자.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보셨죠? 자, 이렇게 저희 찬양했어요. 요게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너무 감사한 게 혁준이의 노래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혁준이처럼 약간 불편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요즘에 제가 노래하자 그러면 잘 안 해요. 요즘에 하도 큰 무대에서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노래하자 그러면 이제 안 하고 있어서 한번 또 노래할 기회가 생기면 또 얘기 토크도 하고 노래도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 사전 조사를 조금 했어요. 네. 배우님이 인터뷰하실 때 가장 소중한 작품이 뭐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렇게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수풍산부인과라고. 예. 근데 이제 마사이 크로스 전이거든요, 그게. 지금은 어떠실까요? 제가 순풍산부인과를 얘기했어요? 미쳤었나 봐요. 이거 또 사실 간증인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020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연단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의 뜨거운 시간을 4, 5년 정도 막 가졌거든요. 근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배우는 1년만 안 해도 잊혀지는 거라서 다시 또 일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좋아할까? 근데 자꾸 시트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로 앞으로 일할 때는 제 욕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트콤을 좀 다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연락 안 오던 김병욱 감독님, 그분이 다 김병욱 감독님이시거든요. 순풍이나 뭐 하이킥 이런 거 다 만드신 분이 저랑 친했었어요. 근데 작품 때문에 제가 좀 교만했고 해가지고 좀 안 좋아졌다가 또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그 감독님과 교제하는 시간 때 기도가 나온 거야. 시트콤 그럼 감독님한테 좀 만나봐야겠다. 김병욱 감독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무신론자세요. 굉장히 과학을 좋아하시고 신을 믿지 않으시는. 야, 내가 창조 원리를 얘기할 수 있어. 이 정도의 무신론자신데 그 감독님 여러 번 얘기해도 다시는 시트콤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제 꿈이 좌절됐거든요. 왜냐면 보통 시트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 감독님 아니면 안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였거든요. 저 김병욱 감독님이 시트콤을 하게 되면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했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순풍산부인과와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를 넷플릭스에 오픈시켜 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5년 정도 쉬었어도 젊은 애들이 저를 알아보고 사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틀림이 없으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거였거든요. 지금 최고의 작품은 마사이 크로스죠. 근데 시트콤도 하고 싶어요. 마사이 크로스는 정말로 더 대단한 게 보세요. 6년을 일을 안 했어요. 배우가 6년 동안 일을 안 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아들 때문에 일을 안 한다 이런 소문도 돌고 이제 일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소문도 돌고 하니까 캐스팅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감독님이 저한테 제의를 한 거예요. 2년 전에 23년도 10월에 우리 아프리카 이런 내용을 웹드라마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감독님 우리나라는 기독교 영화도 없는데 영화로 해요. 그래가지고 영화가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6년 동안 일을 안 했지만 어쨌든 영화 주인공으로 개봉을 했어요. 이거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저는 이게 관객이 한 명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세워줘. 네가 나한테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왔지. 내가 너 세워줘. 이걸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히 은혜인 거죠. 6년 동안 일하는 배우가 어떻게 주인공으로 영화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사이 크로스가 너무나 저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내가 너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라서 이 마사이 크로스가 최고죠 저는. 예. 아, 모범 답안입니다. 그렇지만 시트콤 하고 싶다. 하고 싶어요. 빼먹지 않으시고. 네.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감독님은 어떻게 딱 생각을 하셨어요? 네, 2023년도 10월달에 저희가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그냥 아주 부담 없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웹드라마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영화 이야기 하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영화를 했었고 단편 영화도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동안. 영화에 대한 또 열정이 막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2023년도 10월달에 처음으로 기획회의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2개월 만에 썼습니다. 그 2개월 만에 쓴 이유도 아까 말했지만 제가 8년 동안 계속 선교사님께 왕래하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그걸 바로 쓴 거예요. 그리고 촬영도 바로 3월달부터 들어가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게 다 해결된 겁니다. 물론 후반 작업 기간이 좀 길게 걸렸지만은 정말 이렇게 완성이 되고 개봉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처음 이도는 케냐 마사이족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컸고요. 두 번째는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나타나신 그때 이 역할이 너무나도 어울리신 분이 우리 권호중 배우님이신데 키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늘 이제 농담 삼아서 말하긴 하는데 그냥 한약은 또 써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설탕과도 같은 존재다. 맛있는 그걸 중화시켜주는 이 영화에 권호중 배우님의 이 코믹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또 이런 감성적인 내면의 연기가 없었다면 이 영화는 뭐 만들어지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권호중 배우님으로부터 시작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설탕 안 좋다고 했고 계속 설탕 같은 존재라길래 설탕 안 좋다 다른 거 하자. 설탕이 없으면 어떻게 삶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신지를 제가 여쭤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이 영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마사이족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 밑에서 일하시는 간사님이 계십니다. 최수영 간사님이라고 아프리카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분이 마침 저희가 이제 촬영을 갈 때 저희 걱정은 뭐였냐면 우리는 현장에 가지만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지였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를 누군가 봐줘야 되는데 계속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보자에 갔는데 공항에서 어떤 또 아주머니 한 분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수영 간사님의 어머니이신 거예요. 우리 고민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촬영 갔을 때 그분이 혁준이랑 계속 봐주시고 20일 동안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같이 현장 갔을 때 뭐 마사이족 촬영도 보셨지만 그때도 뭐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으셨어요. 왜냐면 따님이 하는 일들을 봤을 때. 그리고 쓰레기망을 갔을 때 이제 버스에 막 앉으시고 최수영 간사님이 이제 내려서 이제 아는 분들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온몸이 다 쓰레기거든요. 다 쓰레기에서 뭐 죽고 하니까. 근데 그 간사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너무 우시는 거예요. 차에서 못 내리고. 내 귀하게 키운 내 딸이 그 힘든 저 사람들과 이렇게 껴안고 일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우시는 거예요. 아, 이게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예수님 오신다고 파티하고 막 이러는데 하느님 마음은 그 어머니 마음 같다. 정말 자기 아들을 정말 힘든 곳에 내주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리고 쓰레기가 정말로 산처럼 엄청나게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하고요. 냄새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원주민이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가면 빠질 정도의 푸신푸신 비가 빠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 빠진다면 저는 못 들어가요. 너무 벌레도 많고 그 들어오는데 어떻게 거기 훅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들어오실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더러운 곳에 빠져도 거침없이 돌아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전 그런 것들이 계속 깨달음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대단하다. 그리고 그래, 저렇게 따님을 저렇게 힘든 곳에 보내면서도 그 견디는 어머니 마음이
하느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느꼈던 마음이 아닐까라는 걸 느껴서 오늘 영화 보시면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5년도 1월 달에 이라크에서는 8살 아이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마사이족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살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그렇게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사이족 소녀들도 10살, 12살만 되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할례를 받고 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저희 영화 제목이 마사이 크로스잖아요. 사실 십자가면은 정말 죽음, 고통, 두려움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반전인 저는 생명, 부활 그리고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 마사이족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영화를 보시고 그런 소중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